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수시를 어디에 써야 될지 막막해요.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세요.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시는 처음이죠. 일부 안 보신 분은 텍스트로 읽으시든지 아니면 오른쪽 상단 클릭해서 유튜브로 앞편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시에 어디를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은 딱 이 한 문장, 정시가 수시 지원의 기준입니다. 이걸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나 정시를 통틀어서 대학에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죠.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 수능시험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을 중심축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아주 일부의 대학은 면접도 있는 이런 형태의 전형이고요.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적으로 그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거의 판가름 납니다. 작년 입결과 비교해 보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간 깜깜이 전형인데 그나마도 요즘에는 비교과에서 평가해야 될 것들이 줄어들어서 교과 이수 상황을 많이 보는 전형인데 어쨌든 합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전형이고,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 전형이나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죠. 이 네 가지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대학으로 이끌 전형을 찾아서 원서를 쓰고 그렇게 합격을 하면 되는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예측이 확실하고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정시죠.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정시에 올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올해 말에 12월 6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여러분이 정시로 진학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사실 그 순간에 거의 정해집니다. 나머지는 요식적인 절차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수시는 9월 9일 날 쓰니까 이제 곧 쓰잖아요. 수능과 정시는 멀리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로 어느 대학에 진학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욕심을 내면 수시의 지원 대학은 잘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7월 후반이고 여러분은 6월 평가원 성적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6월 평가원 성적으로 지원 대학을 가늠해 보고 9월 평가원 직후에는 9월 평가원 성적을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합격 가능한 정시대학을 선정하면 그것보다 상향해서 수시 지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6월 평가원에서 100분위 성적이 국어가 88, 수학이 90, 탐구 평균이 74, 전체적으로 이 세 과목의 평균이 84인 학생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영어는 2, 3등급 정도 나오면 크게 유불리가 없으므로 영어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는 정시의 100분위로 92가 최고고 88이 최저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학생은 서울과기대 정도의 학과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숭실대 학과도 선택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정시 실력을 가진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현재 모의고사 실력으로는 동국대나 홍익대의 낮은 학과도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서울과기대나 숭실대보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의 상향해서 대학을 쓰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의 교과 성적이 그렇다면 교과로 쓰면 될 거고, 여러분의 학생부 종합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수리논술로 지원하면 적당한 지원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위 학생의 지원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홍익대입니다.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이 있고요. 수능 최저 3합8이 충족 가능하고 확률과 통계의 기본 실력이 있다면 수능 전에 홍대를 쓰면 좋겠고, 홍대 쓰면서 수시 납치될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능 이후에 서울과기대 한 장을 쓰면 좋은데 현재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뭐하러 쓰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혹시 수능을 지금보다도 더 못 볼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형식으로 하나 써놓는 게 좋다라는 거고, 세 번째, 수능 직후에 건국대가 있는데요. 건국대 정도면 이 학생의 현재 실력보다는 너댓 칸 정도의 위에 대학이 있고, 수능 직후에 바로 논술 시험이 있으니까 수능 전에 기본적인 준비를 마쳐야 되겠고, 수능 직후 일요일날 동국대 경희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곳 시험을 볼 수는 없고 여러분의 현재 처한 상황에 맞춰서 동국대나 경희대를 지원하면 좋겠고, 동국대는 제시문이 길고 문항수가 적은 대학, 경희대는 기하나 확통까지 출제할 수 있고 특히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 강하고 어렵게 내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능 다음 주가 되면은
이화여대와 중앙대 정도로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대학을 고르다 보니까 두 번째 주에 마지막에 쓸 대학이 많지 않아요. 중앙대는 약간 무리이긴 한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확통기하를 어느 정도 이상 공부가 돼 있고 영어가 2등급 이내면 중앙대 수능 최저 3합6에도 유리하니까 중앙대를 욕심 부려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 학생의 수리논술 지원 대학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수능 체제의 충족 유무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확통과 기하를 어느 정도 학습했느냐 그리고 논술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면 되겠고 이 학생이 만약에 서성한 정도의 대학에 쓴다면요. 합격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시와 함께 수시를 쓰는 학생이라면 이 정도로 쓰면 되겠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꽤나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살펴볼 때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담할 때 보면은 저 성적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 학생이 한 100명이라면 그렇게 정말 성적을 올린 학생은 많아야 한두 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적이라는 게 내가 성적 올리겠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다 같이 성적을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서 조금 더 현실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길을 팍 죽이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 지금 수시 지원을 할 때 여러분의 정시 성적을 예측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판단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탐구는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았지만 지금부터 올릴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탐구를 안 한 모든 학생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해서 올릴 거면 진작에 올렸어야 돼요. 육모 성적은 안 좋지만 3모 때 1등급 나왔고요. 5모 때도 1등급 나왔고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성적이 좋아요. 이것도 의미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마지막 진짜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고 6월과 9월 평가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같은 시험 양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7월 후반에 여러분의 성적은 육모 성적이 진실이고 9월 시험을 보고 나면 9월 성적이 여러분의 수능 예상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입 입시 컨설팅을 해본 기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시를 쓰지만 실제 수능 성적이 그거보다 못 미치면 수시도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 전형의 키워드는 수능 최저잖아요. 근데 우리 상담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이 밑도 끝도 없이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특히 6월 모의고사에 수능 최저를 맞췄나 라고 과거의 실력들을 보면은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2합 5짜리의 논술 전형에 지원하면서 이 학생의 최고 성적이 2합 6 정도 된다면 실제로 2합 5를 충족할 확률은 30% 정도 됩니다. 등급 한 칸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3합 6인 논술대학 중앙대나 성균관대가 있죠. 현재 3합 8인데 최저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 학생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확률은 후하게 쳐줘야 5%가 안 됩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모든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3합 8인데 3합 6짜리의 논술대학에 지원을 하면 실제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은 100명 중에 5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했던 논술 지원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면서 논술 시험 보러 갈 기회마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육강탈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말씀드리는 대로 정시의 예상 성적을 보고 수시 지원을 하면 된다?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은 뭐냐면 현재 모의고사 점수가 측정 불가할 정도로 낮아요. 이런 학생이라면 만약에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 쓸 수 없다면 약수령 논술대학으로 지원을 하시고 근거 없이 학생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에 한두 장의 수시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수학만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죠. 국어가 5등급인데 수학이 3등급인 학생도 수학만 잘하는 거고 국어가 3등급인데 수학만 1등급 나온 학생도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라면 수리논술의 지원을 욕심낼 텐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상향을 할 거냐는 것은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으로 보긴 좀 어렵고 정시가 뒤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상향을 하더라도 다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가정에 대한 답을 해본 다음에 지원을 합니다. 수시라는 것도 사실상 모험을 동반한 베팅이거든요. 합격하면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뇌상을 입기 때문에 그 수준을 잘 정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이 3, 4, 5등급 정도 이하의 성적이면서 수학만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고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건대 경희대 정도를 쓰면 되고, 이런 학생이 막 한양대를 쓰면 너무 모모한 전략이 되는 거고요. 수학이 원점수로 88점, 92점 이상 나오면서 다른 과목이 못 받쳐주는 학생이라면 서울시립대, 서강대, 성균관대 정도를 지원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성균관대를 쓰고, 못 맞춰진다면 시립대 같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쓰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약한 학생, 예를 들면 국어가 100분이 98, 탐구가 100분이 96인데 수학이 85로 3등급 중반 정도대의 학생이에요. 사실 이런 학생은 논술에 적합한 형태의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0분위 평균은 93이지만 실제로 정시 지원을 할 때 100분위 평균 93이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두 계단 아래의 대학에 정시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의 수리논술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수시카드를 정시에서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 대비한 그런 대학에 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요. 4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시를 포기하고 수시에만 집중하겠다, 아예 정시를 포기한 학생이라면 진짜 지금부터 공부도 논술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하시면서 확률을 높이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무모하게 초상향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한 장의 수시카드라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 학생의 처한 상황이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도 많고 각자 다양한 장점, 단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 6장의 카드를 한 장이라도 초상향 지원에 그냥 평소에 꿈과 희망을 담아서 합격 가능성 이런 거 따져보지 않고 나 거기 한 장은 써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쓰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하나의 카드를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드릴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